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마음이 잘 맞고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즐거운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좀처럼 가까워지기 어려운 소위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종종 깊은 고민과 함께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당신의 뜻대로 쉽게 흘러가지 않는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혹시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당신의 방식대로 바꾸어 보려고 끊임없이 애쓰다가 결국 지치고 좌절하는 경험을 해보시지는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고 그 사람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 노력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같아지기를 바라고 내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상대방이 변화해 주기를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기대하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대부분 좌절감과 더 큰 스트레스를 안겨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 쉽게 변하지 않으며 특히 다른 사람의 강요나 기대에 의해서는 더욱 그렇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너무나도 확고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할까요? 그들을 당신의 뜻대로 바꾸려 애쓰기보다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것을 시도해 보세요. 당신의 삶이 훨씬 더 편안하고 자유로우며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건강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을 수는 없다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근본적인 사실을 마음 깊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다양한 배경과 경험, 그리고 그에 기반한 각기 다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그 사람의 방식과 사고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서로 다를 뿐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익숙한 기준을 잣대 삼아 타인의 행동이나 생각을 성급하게 판단하고 심지어는 비판하거나 바꾸려 하지만 이는 마치 물고기에게 나무에 올라가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각자의 고유한 개성과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인 감정, 에너지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이해가 모든 건강한 관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직장 동료처럼 어떤 이유에서든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피할 수 없는 관계에서는 완벽한 이상적인 관계를 기대하기보다는 관계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낮추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말에 일희일비하며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하나의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집중해 보세요.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관계를 추구하기보다 최소한의 상호작용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와의 관계라면 업무적인 협력을 위한 소통 이상의 깊은 관계에 불필요하게 개입하려 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만 주고받는 식으로 선을 긋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라면 그들의 특정한 성격이나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 때문에 상처받기보다는 그저 가족이라는 큰 울타리 안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당신의 마음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당신의 감정 소모를 최소화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를 적절하게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일상에서 자주 만나지 않아도 되는 관계라면 굳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깊게 발전시키려고 애쓰거나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친해져야 한다는 사회적인 부담감이나 개인적인 강박감을 과감히 내려놓고 당신에게 진정으로 편안함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소중한 감정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의 삶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반복적으로 당신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면 그 사람과의 심리적인 거리를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당신의 삶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귀한 감정 에너지를 보호하고 당신 자신의 정신 건강과 안녕을 지키기 위한 매우 합리적이고도 필요한 자기 보호의 선택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때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관계 끊기, 즉 흔히 말하는 손절이라는 과감한 선택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결정은 매우 신중하고 심사숙고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관계가 당신의 삶에 지속적으로 깊은 스트레스를 주고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끊임없이 고갈시키며 당신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과감하게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때로는 당신의 장기적인 행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서운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지나치게 부풀려 원망하거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남 탓만 하는 유형의 사람과는 가능한 한 빠르게 그리고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당신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 쏟을 수 있는 시간과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는 놀랍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귀하고 소중한 자원을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당신의 성장을 지지하며 함께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억지로 묶여 있기보다는 진정으로 당신에게 기쁨과 성장을 가져다주는 관계를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당신의 행복에 훨씬 더 실질적이고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현명한 행동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당신의 스트레스 지수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상대방에 무례하거나 이기적인 행동은 단순히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면에 깊이 자리한 불안감, 부족함, 혹은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보세요. 그들이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나 아픔을 겪고 있기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고 한 번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무조건 정당화하거나 용납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행동이 당신 개인을 향한 악의적인 공격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적 문제와 싸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표출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것을 줄이고 좀 더 객관적이고 초연한 자세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당신 스스로를 위한 마음의 평화를 찾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런 연민의 시선은 당신의 마음을 더욱 넓고 유연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모든 부적절한 행동을 무작정 참고 견디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 당신이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심각하게 힘들다면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조건 참거나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기보다는 당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상황에 대해 단호하지만 침착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듯 말하기보다는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감정에 불쾌함, 불편함, 서운함을 느꼈다라고 나 전달법을 사용하여 차분하고 명확하게 소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항상 내 말을 무시하는군요. 대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도중에 끼어드시니 제 이야기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 조금 서운합니다라고 표현하는 식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진솔한 요청을 받아들이거나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의 정중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당신의 감정을 무시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심리적 거리두기나 최종적으로 관계 정리까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소중하며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은 타인의 기대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당신 자신의 소중한 감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모든 관계는 상호작용이며 그 속에서 당신의 감정과 행복 역시 타인의 그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주기적으로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사람은 나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사람인가? 이 관계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나는 이 관계에서 충분히 존중받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통해 당신은 당신의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관계로부터는 거리를 두어야 할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관계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신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당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당신의 성장과 행복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으며 이를 어디에 누구에게 투자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이자 권한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바꾸려 애쓰고 그 때문에 상처받는 대신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당신의 태도를 바꾸고 관계에 대한 불필요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며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면 심리적 또는 물리적 거리를 두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전적으로 당신의 것이며 당신의 행복은 그 누구보다 당신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그리고 누구에게 쓸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현명하게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삶이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